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글 2018 한글 문서 만들기 컴퓨터 강사 김혜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편집 용지 편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실습하신 분은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한글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빈 문서 화면이 나타나고 우리가 전 시간에 이 하얀색 종이 영역을 작업 영역, 편집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편집 영역을 보면 작은 일자로 이렇게 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커서라고 부릅니다. 커서는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며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 글자가 써지게 됩니다. 우리는 글자를 쓰는 것을 입력이라고 부르고 글자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것을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글자를 빨간색 또는 굵게 크기를 변경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편집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편집 용지에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꺽쇠 안쪽이고요. 꺽쇠 바깥쪽은 글자가 써지지 않는 여백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늘 같은 여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종이에 들어갈 글자의 양이나 문서의 성격에 따라 여백을 넓게 할 수도 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 때는 여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서의 여백은 문서를 만들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문서를 만들다가 또는 문서가 끝난 다음에 조정할 수도 있지만 문서를 다 만들고 여백을 조정하게 되면 글자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또다시 편집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서의 여백은 내가 먼저 만들 문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머릿속에 그리신 후에 여백 조정을 먼저 하시고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문서의 여백 어떻게 조절하는지 직접 해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은 항상 메뉴바의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메뉴바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네, 맨 위에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이렇게 글자들이 써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메뉴바라고 부릅니다. 이 메뉴에 보면 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2014 버전부터 편집 용지에 관한 것들이 쪽이라는 메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우리는 이쪽을 눌러서 편집 용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 쪽이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밑으로 리본바가 보이십니다. 여기서 하나 나는 리본바가 안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은 메뉴의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이렇게 창 조절 단추 아래에 또 다른 3개의 버튼이 보이는데 꺽쇠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꺽쇠 모양을 한 번만 눌러보시면 리본바가 접혀지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리본바가 나타납니다. 리본바가 항상 눈에 보이는 옵션으로 선택해 주시고 쪽이라는 메뉴, 쪽이라는 글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본 메뉴들이 펼쳐집니다. 리본 메뉴바 맨 앞에 가시면 편집 용지라는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생기고 색이 변하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때 클릭해서 편집 용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상자를 내가 어떤 버튼이 눌렀을 때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창, 이 창을 우리는 대화 상자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는 말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작은 창을 통해 명령을 내려달라고 창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대화 상자라고 부릅니다. 나와 컴퓨터가 대화를 하는 통로인 것이죠. 대화 상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기본 탭 안에 용지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 A4 용지인데요. 그래서 기본은 A4 용지로 되어 있고요. A4 용지의 폭과 길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A4 용지가 아니라 B4 용지로 해야 된다 또는 A3 용지로 해야 된다 하면 내리마살표를 눌러서 나오는 목록 중에 내가 다른 용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용지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용지 방향은 내가 A4 종이를 세로로 작업을 할 것인지 가로로 작업을 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기본은 세로로 되어 있고요. 제본은 책을 만들 때 우리가 책 보면은 바인더가 끼워져 있죠? 또는 책이 한쪽은 다 뭉쳐서 붙어 있잖아요. 그쪽 영역을 어떻게 얼마큼 설정할 것에 대한 것이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조절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용지 여백을 직접 설정하는 곳인데요. 칸이 많고 숫자들이 많이 보여서 아이고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종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방 4군데 여백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4군데의 숫자를 지정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머리말 꼬리말 영역은 배우지 않았으니 우선 기본 영역만 여백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20mm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종이의 위쪽을 2cm만큼 내가 여백을 띄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 전체 영역은 위쪽으로 2cm, 머리말이 들어갈 부분 1.5cm에서 머리말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3.5cm의 여백을 두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위쪽에 3.5cm 너무 많이 띄워주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20을 10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실 때는 위쪽에 20.0이라고 써져 있는데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일자 형태로 바뀝니다. 그럴 때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이게 되고요.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로 숫자를 없애시고 1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키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쪽 공간이 아까 20mm, 2cm에서 지금 10mm 공간만큼 떨어져서 위로 더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편집 용지 편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에 쪽에서 나오는 리본바에서 맨 앞에 편집 용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위쪽은 우리가 10으로 바꿨고요. 머리말 영역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을 한 번에 다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3cm나 이렇게 여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종이의 양 옆으로 6cm나 내가 여백을 두겠다는 건데요. 너무 공간을 많이 비워두고 있으니 나는 1.5cm씩만 비워두겠다. 그러면 15mm로 설정하면 되겠죠? 아까는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가운데 칸 안으로 가져가시면 일자 형태로 바뀌었을 때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칸을 다 숫자를 지운 다음에 우리가 15라고 입력하면 됐는데요. 더 간단한 방법은 오른쪽 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숫자 위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숫자가 파란색으로 덮입니다. 우리가 수정 테이프를 칠해 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실 필요 없이 키보드에 15라는 숫자를 입력하면 31이라는 숫자가 지워지면서 바로 15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다시 아래쪽 15를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지 마시고 숫자 위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일자로 갔을 때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숫자가 파란색 테이프, 수정 테이프가 칠해진 상태로 바뀝니다. 이럴 때 키보드에서 숫자 10, 1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여백만큼 다 조정이 됐으면 설정 버튼을 누르시거나 엔터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엔터키는 입력, 설정, 나 다 끝났어. 컴퓨터 내 명령을 받아들여줘 하는 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설정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꺽쇠가 이동한 것이 눈에 보이시나요? 아까보다 양 옆으로 조금 더 넓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여백 공간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편집 용지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쪽이라는 메뉴에서 편집 용지를 불러오실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 문서 작업을 할 때는 편집 용지 편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쪽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편집 용지 메뉴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간단한 키 하나로 편집 용지 대화 상자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편집 용지하고 옆에 F7이라고 써져 있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네, 그 F7키가 바로 편집 용지를 부르는 키인데요. 단축키라고 부릅니다. 자주 쓰는 기능 키이므로 단축키를 외워주시면 작업 속도를 좀 더 단축시킬 수 있겠죠? 키보드에 보시면 맨 위에 F1부터 F12까지 키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기능 키라고 부릅니다. 기능 키는 키마다 각자의 할 일을 담고 있는 키인데요. F1키는 항상 도움말을 보여줍니다. 한글에서 F1키를 누르면 한글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말, 파워포인터에서 F1키를 누르면 파워포인터에서의 도움말, 각각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도움말을 누르냐에 따라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한 도움말을 보여주는 키가 항상 F1키입니다. F1키는 항상 도움말을 보여주고요. 나머지 기능 키들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에서 F7이 편집 용지인데 파워포인트에서 F7도 편집 용지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겠죠?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일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신에 F1키는 항상 도움말을 보여주는 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편집 용지를 부를 때 쓰는 기능키가 F7키입니다. 그러면 키보드의 F7키를 눌러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마우스를 여러 번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편집 용지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오른쪽은 20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의 종류는 A4 사이즈고요. 용지의 방향은 세로 방향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내가 숫자를 쓰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위쪽 화살표를 마우스 포인터로 눌러주시면요. 1mm씩 증가를 하고요. 아래로 내려주시면 반대로 1mm씩 감소를 합니다. 또는 내가 커서가 깜빡이게 한 다음에 지우고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숫자 있는 부분에서 따닥 더블 클릭해서 수정 테이프를 칠해 놓은 다음에 직접 키보드에서 숫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5에서 17, 20까지만 할 거야. 그럴 때는 가볍게 화살표, 증가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사용자가 지금 내가 생각나는 방법, 내가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내가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작업하면 된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위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꼬리말은 15로 조정하겠습니다. 조정이 끝나시면 엔터키를 누르시든지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백이 사용자가 바꾼 숫자대로 조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 용지 편집, 메뉴의 쪽에서 편집 용지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단축키 F7을 이용해서 변경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